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파TV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실 청년이 우리 시대의 전면에 등장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쏟아지는 각종 청년 정책 속에서도 이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관의 운영 역시 이 부실함을 넘어서 좀 참담한 수준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청년 활동가 그리고 기업인들 모시고 지역의 청년 정책에 대한 굉장히 무겁고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 대신 허심탄회하고 깨방정 넘치는 그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세 분 초대 응해주셔서 정말 반갑고요.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경호 위원장님부터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그냥 가볍게 예, 얘기를 가볍게. 하면 지금 소속은 제주주민자치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참여자치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실은 청년 부르신다고 하길래 예. 통화하면서 조금 부담됐던 게 만 나이로 아직은 청년이지만 조금 이제 당사자성에서는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 부분 있습니까?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아니, 여기 저도 와서 특정 지역에 가면 청년입니다. 그래도 이제 뭐 아직은 그렇으니까 네. 네, 오늘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경호 위원장님 인사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저희 오늘 토크에 홍일점,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예. 우리 토크의 팟캐스트 여신 네, 제주여민회 양희주 사무국장님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은 제가 또 처음 뵙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제주여민회라는 여성운동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청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는 그 제주청년협동조합, 지금은 제주청년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지금은 많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활동으로 청년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인생의 절반 이상이 청년 활동을 하셨다. 네. 절반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반대편에서 이제 우리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 저하고는 이제 예전에 이 스타트업 인터뷰로 한번 물꼬를 텄던 우리 주식회사 피플 서성용 대표이사님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청년들이 모여서 제주의 농축수산물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 관리 식품을 만드는 기업 피플의 대표이사 서성용입니다. 오늘 청년 관련해서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 사실 제가 청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제주의 청년 기관 중 하나인 제주 더큰네일 센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 청년분들의 톡톡 튀는 자기소개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모를 것 같은데, 자, 제가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나이대의 저의 모습과 비교하면 좀 약간 결이 다른 게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분명히 시간의 흐름과 어떤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지고 청년의 모습, 청년들의 어떤 활동 사항도 이거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은데, 대한민국 특히나 우리 제주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어떻다, 이 기성세대는 잘 모르거든요. 예. 혹시 나는 좀 이런 거 한번 좀 얘기해 볼 만하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은 누구 한번 해볼까요? 예. 서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 경우에는 사실은 고등학교까지는 제주에서 있다가 이제 대학생활서부터 직장생활까지는 서울에서 이제 하다가 다시 제주도로 내려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양쪽에서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차이는 내가 좀 느꼈다. 네. 예. 사실은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서울에도 여러 가지 청년 활동들도 있었고 또 모임들도 있고 해서
종종 참여할 수 있었는데 제주에 내려오면서 사실 그런 기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뭔가 제가 이제 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나 행사나 이런 집단들이 서울에는 잘 돼 있고 제주도에는 좀 열악하지 않나라고 서울에 살면서는 생각했었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제주에도 여러 청년 활동들도 있고 청년 기관들도 있고 특히 제가 몸담았던 제주 더큰데이 센터나 이제 또 다른 기관인 청년센터 같은 기관들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 정착하면서 이런 기관들의 도움이나 이런 집단들의 도움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각보다 제주 청년 씬은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 잘 발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제주에 내려온 지 3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거 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각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무대가 따로 있구만요, 이게. 아니, 그러면 저 또 궁금한 게 사실상 우리 그 제주 지역의 청년 정책의 선구자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저 박경호 위원장님의 얘기를 한번 청년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죠. 그쵸. 선구자 두 분이서 또 뭐 멘토 멘티시라고. 네, 이제 저희 다른 부캐 역할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캐가 또 있으신 거예요. 이게 무기인가요? 네, 그게 부캐입니다. 네, 실은 여기서 이제 본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낙일이라는 친구가 진정한 선구자. 이고 우리 청년 정책의 제주 지역 청년 정책의 선구자. 네, 그렇죠. 네, 청년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으면서 담아낸 분이 따로 계시고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실명을 지금은 거론할 수 없어가지고 실은 그분이 저는 선구자라고 보고 저는 그분이 너무 신기해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이제 같이 하고 이렇게 조금 했던 멤버 중 한 명이고 제주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실은 청년들이 이제 미래를 나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과정 내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고민들을 제주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실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조금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뭐 탐색과 교육의 기회 같은 경우도 실은 수도권이 아니면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제주의 특수성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지역은 이제 수도권으로 그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이제 기차 타고 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무조건 비행기를 우리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뭐 비행기가 더 빠르다고 하는지만 실은 비행기를 타는 절차랑 그렇죠. 그 과정들이 또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의 장벽이 또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미래를 계획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주거 부분일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이제 소득 대비 주거 임차 비율이나 맞습니다. 주거 구매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임차 비율은 너무나 높고 이제 구매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시를 제외하고서는 제주도가 이제 도 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내가 내 집 장만을 해서 내 삶에 대해서 조금 안정성을 찾고 싶어 이런 거 할 때 제주도는 그렇게 좋은 지금 환경은 아니다라고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서성용 대표님하고 우리 저 박경호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정보 접근이라든가 청년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제주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박경호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 청년 정책이라든가 관련 활동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거의 대도시에 준하는 막대한 어떤 생활 이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또 양희주 사무국장님도 나름대로 이제 또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런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여성이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두 분이 느낀 거하고는 좀 약간 또 결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저도 사실 유턴이라고 하죠. 이제 아, 육지에 예. 살다가 다시 내려온 케이스인데 저도 육지에서 한 6, 7년 살다가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리턴 청년으로서의 삶은 지금 너무 또 여기 또 온 지 또 6, 7년이 돼가지고 좀 가물가물해서 어쨌든 저 리턴 청년이긴 하다. 근데 그래서 저도 초기에는 그 서울과
그 제주도의 어떤 차이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서울은 어쨌든 뭐 교육이든 뭐 어떤 그 참여할 수 있는 뭐 그 진짜 어떤 내가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들이 좀 많이 주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에서의 제가 제주에서의 그 삶을 좀 돌아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내가 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많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좀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기회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오히려 많이 주어지기도 하는 측면이 활동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좀 더 많이 뭐라 그러죠?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지역은 오. 그럴 그 다르게 좀 비틀어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지역이라고 아 생각하기도 긍정적이시네요. 해요. 우리 그 사무국장님. 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면이 있고 이제 여성으로서는 사실은 일단은 그 제가 그 나갔다 들어온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일단은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뭐 그 고등학교 뭐 동창들 보면 육지로 가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성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요거 있어요. 예, 요거 있어요. 확실히 있죠. 예. 아들들은 가급적이면 보내려고 해. 그쵸. 근데 딸들은 안 되도록- 보내려 그래. 예, 맞아요. 우리 있어. 예, 그래서 그런 차이들도 사실은 청년기에 그 경험이 좀 다른 지점들이 있기도 하고 뭐 당연히 지금 또 제 친구들은 또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이런 그 나이대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은 뭐 이를테면 경력 단절이라던가 뭐 육아와 일을 어떻게 병행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있는 놓여 있기도 한. 그래서 청년이라는 게 너무 범위가 사실 좁은 것 같기도 그렇죠. 하지만 예. 너무 넓어서 고무줄 같아. 예, 아무튼 그런 복잡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제 세 분께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제주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요 방법에 대한 느낌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니까요 2022년에 제주 청년 통계라고 제주도하고 아마 이게 통계청이 같이 한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점으로 꼽은 걸 보니까 일자리 1위 그리고 2위가 열악한 근로환경 세 번째 높은 생활물가 요렇게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굳이 제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높은 생활물가라든가 기존에 이제 높은 집값 이런 것들 약간은 보면 이게 제주만의 색깔이 녹여 있다라기보다는 좀 전국적인 어떤 트렌드와 좀 유사하게 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여론조사 혹시 세 분 뭐 기사라든가 뭐 이렇게 접해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자료를 자료를 초반에 나왔을 때 조금 직접 읽어봤- 만드셨습니까? 아, 혹시? 제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만들지는 예, 않았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그 세 분이 또 나름대로 이제 제주 지역 청년 활동 뭐 이런 뭐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하니까 야, 이 여론조사 조금 이게 제주의 현실과는 좀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런 걸 좀 꼽아야겠다. 좀 이런 여론조사가 좀 놓치고 있는 대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이제 서열대로 예, 우리 저 박경호 위원장님부터 한번 어떤 서열인지 모르겠지만 나이 서열 말은 아니기를. 예, 잘생긴 순서대로 예. 네, 저도 이제 봤는데 실은 이게 커다란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통계 조사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확실히 한계가 있는 그런 조사인 것 같고 이게 3년 단위로 맞습니다. 3년인가 2년인가 3년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냥 현황 조사 같은 인구 총조사처럼 예, 그냥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정기적으로 한 번 하고 예, 그냥 보기 하는, 한 번씩 주고 그냥 예 맞아 하는 예, 조사인데 실은 이런 통계를 할 때 조금 제주도랑 이제 통계청이 같이 하는 과정이라면 실은 도에서 사전에 조금 FGI 같은 거를 해가지고 예, 예. 조금 어떤 항목들을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될지 이런 조금 심도 있는 그렇죠, 조사가 그렇죠. 조금 진행되면 네. 좋겠고 그리고 이제 통계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실은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네, 우리는 네. 어떤 거를 그러면 해야 되는가 네, 네.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한 건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나 이런 걸로는 너무 단순한 사업들만 맞아요. 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조금 첫 번째로 들었고요. 너무 표준화시켰다는 그쵸, 그런 그쵸. 말씀이시죠. 네. 예. 실은 요새 이제 읽는 책 중에서 이제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막 평균의 이런 함정 뭐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 있는데 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조사 상황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2020 한 1년 2년부터 이제 청년들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부채 문제인데 부채. 실은 네. 제주도 부채 문제가 어떤 데이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저도 조금 개인적으로 부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아, 부모님이 보시진 않겠지만 우리 보통 예. 부채 얘기하면은 우리 예. 농가 부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학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그렇네. 실은 그 조금 가볍게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금융 예. 뭐 이제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걸로 맞습니다. 해서 대출을 예. 가볍게 신청해서 가볍게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실은 엄청 쌓이고 있을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러겠네. 청년들이 예, 자영업 맞아요, 비율이 높아요. 맞아요. 이게 그 관련된 기관의 분들과 이제 조금 식사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심각할 수도 있다. 청년 부채, 제주도 청년 부채. 청년 부채가 네, 이게 진짜 이제 가볍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실은 저는 이런 것도 조금 미리 조금 도정해서 그런 거를 조금 파악을 해서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또 이제 또 2년 3년을 기다려야 그러네.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박경호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20대 때 몰래 신용카드 발급받고 참 방탕하게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돌려막을까 정말 전전긍긍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우리 요런 이 청년 통계 조사에서 얘기한 일자리, 열악한 근로환경 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로부터 많이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서성용 대표님. 본인은 또 이제 사업가 아니십니까? 네. 예, 사업가로서 느끼는 좀 약간 다른 결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사업가로서 네. 청년 사업가로서 그렇죠. 청년 사업가. 거기도 꼭 청년을 붙여줘야 되는구나. 청년 사업가로서 느끼는 지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 뽑기도 힘들고 일단 제주도 자체가 뭐 시장도 워낙 좁고 또 이게 뭐 그렇죠. 어쨌든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뭐 레퍼런스도 많이 부족하고. 네. 예. 오늘 주제에 조금 더 맞춰갖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예. 그 제주 청년 사업가 그러니까 다른 세대 사업가분들 그러니까 저희보다 이제 조금 더 먼저 시작하신 네. 선배님들이나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선배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조금은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지점들이 많이 다른 것 같고 교류라는 측면에 있어도 각자 이제 세대별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많이 달라서 활발하게 교류하는 게 예. 조금은 어색하고 네.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런 이제 사실은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이제 쭉 밀어주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개방적으로 세대 나이나 이런 걸 불문하고 교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청년 사업가로서는 해봤습니다. 우리 서 대표님께서 참 인성이 고우신 게 제가 되도 않는 이상한 질문을 했으면 저 기자님 거기서는 제가 답변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받아치시면 되는데 이걸 또 답변을 해주겠다고 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사실 제가 좀 약간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그런 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괜찮아요. 우리 좀 재밌게 가요. 네. 네. 혹시 양희주 사무국장님 뭐 혹시 요 관련해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어쨌든 아까 그 일자리와 열악한 근로 환경 요거 통계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도 요거 봤었고 근데 응답자 중에 50.9%가 일자리 부족 꼽았고 열악한 근로 환경은 40.2%를 꼽았거든요. 그럼 이거 문제인 거예요. 그 9학번 때도 그랬어요. 9학번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 정책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일자리 문제만 이제
그 해결책을 아. 내려고 하는 것은 문제이긴 한데 예, 사실 예, 일자리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건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각 지역마다 아마 특수성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주도는 어쨌든 일자리가 다양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직업군이 다양하지는 않고 거의 이제 자영업 그쵸. 많고 관광 쪽 종사하시는 분 많고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해야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일자리를 사실은 무슨 기업을 유치해 오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 바로바로 실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도정에서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오영훈 도지사의 상장 기업 20개 육성을 지금 까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 왜냐면 용기 너무 좋아요. 근데 전 제주형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 유치도 뭐 당연히 제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근데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공공에서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서 그걸 일자리화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공공과 연계한 좀 네, 새로운 이를테면 청년 일자리 패러다임. 마을을 기반으로 한 어떤 청년 활동이라던가 예. 약간 지금 어쨌든 마을 안에서도 계속 인구들이 밖으로 맞습니다. 시로 예, 예, 유출이 예. 되고 있는 거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쨌든 마을들이 각각의 자치가 살아 있으면서 이렇게 그 살아 있으면서 이제 그 뭐 이장이든 뭐든 그 안에서도 그렇죠. 투표도 예. 하고 그 자체적으로 이게 색깔들을 살려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게끔 이렇게 힘을 활력을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딱 청년기에 좀 해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너무 표준화된 틀에 맞춰 가지고 지역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접근법보다는 지역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이 계시니까 그에 맞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주도정에 바라는 우리 청년 활동가분들의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참 청년들의 고민과 이 녹록하지 않은 현실,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지역들보다 좀 어려운 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 그 행정의 주요 키워드로 이제 청년이 자주 등장했고 제주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도 좀 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사실 제주 더 큰 내일 센터 물론 어느 도정에서 뭘 만들었고 어느 도정에서 뭘 했다 이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사실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그냥 무사 제주도 아이들은 경막 생각의 폭도 사고의 폭도 뭐 좀 넓지 않은 것 같고 좀 혁신적이고 좀 뭔가 좀 깨고 나가는 좀 이런 게 없다. 무슨 너네는 맨날 뭐 벗들이 형 만나가지고 맨날 뭐 술 먹을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거 저희 세대만 그래요. 저희 세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제주 지역의 어떤 인재 육성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재 육성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긴 해요. 이거는 나름대로 그 어떤 결과물로 더 큰 내일 센터가 나왔는데 이 센터가 갖고 있는 이 제주 청년 정책의 상징성이라는 게 이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주 더 큰 내일 센터가 갖고 있는 청년 정책의 상징성 이게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바로 치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서 대표님. 네. 저 아까 그 이제 통계 관련해서 네네. 그 거기서부터 예. 조금 짚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무섭네요 또. 이제 박경호 위원장님 네. 말씀해주신 이 교육의 기회가 이제 제주 청년들한테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에 정말 많이 공감하는 바고요. 실제로 제 이제 주변에 그 저랑 또래 혹은 이제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면 서울로 가는 친구들 대부분이 사실은 옛날처럼 뭐 돈을 벌러 이제 가든지 아니면 뭔가 큰 포부를 가지고 가든지 이런 경우보다 직무에서의 배움을 원해서 예. 이 내가 이제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에 서울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말인즉슨 제주에서 일단 이제 고등교육까지는 완료가 되고 또 직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중간 사이 브릿지라고 하는 직무에서의 고도화를 이루는 교육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자꾸 이제 도예로 가서 배우려고 하고 제주도 내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아하.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연결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예. 예, 예. 제주 더큰네일 센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그 단계에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아하.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수도권에서 이제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제주 더큰네일 센터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제주 더큰네일 센터의 프로그램이 조금 더 선진적이고 우수하다고 선진적이었다? 느낀 게 크고요. 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방향적으로 이런 직무에서는 이렇게 일하면 돼요. 이런 직무를 가진 적성이 이러시다면 맞아. 예, 예. 이런 직종으로 연결하면 돼요라는 일방향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직무에서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같은 이제 상황에 있는 그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실제적으로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제주 지역의 기업들의 이제 실습을 나가고 인턴을 나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개인화 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개인화 시켜져 있고 또 되게 실질적인 교육들을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고등교육과 일자리 사이에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상징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공교육 체계의 문제점이라 빈틈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외국 같은 데 보면 무슨 갭이어라고 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뭐 좀 사회생활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요런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트워킹이라든가 모든 야는 나름대로 더 큰 네일 센터가 그런 모자란 2%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네. 예. 물론 제주의 대표적인 대학교인 제주대학교에서도 거기도 별로 못해.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그걸 돕고 있고 예. 기업들에서도 이제 일부 기업들은 예. 그런 이제 인재 육성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육지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제주에 있는 이제 교육기관이나 기업들이 현저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거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곳에서 표준화된 곳에서 교육을 하는 게 과연 올바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두 분 의견 있으실까요? 청년센터의 저 더큰네일 센터의 네. 상징성. 일단은 그 뭐 어느 도정인지 얘기하지 않겠다. 아 얘기해도 됩니다. 그 어쨌든 피자 돌렸던 그 도정. 네, 어쨌든 전 도정에서의 제일 그 청년 정책에서 상징적인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예. 생각이 들고 왜냐면 그때 막 연북로의 큰 그 건물에다가 막 청년들 막 모집해가지고 막 여러 뭐 프로그램을 막 선도적으로 하는 느낌으로 이걸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건물에 핸섬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저기 뭐 잘생긴 사람들만 들어가는 근데 엄청 예. 잘 보이는 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냥 좀 세련돼 보이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징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전에 그 서울에서 그 뭐 뉴딜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고 그건 이제 그 어떤 기업 혹은 단체와 청년들을 연결해서 인턴을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십 연결이었어요. 예. 근데 제주에서도 그거를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정책적으로. 근데 이제 더큰네일 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들어간 모델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단순 매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들도 좀 선별하고 청년들도 이제 이를테면 교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칭하는 연결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그 섬세한 접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너무 어쨌든 일자리 부족과 관련된 그 청년들이 그 문제 의식으로 많이 꼽고 있긴 한데 여기는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발을 거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혜택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수혜 혜택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너무 소수고 네. 그래서 이거가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의 보여지는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넓진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 파급력은 크지 네. 않았다. 네, 어, 그러지 사실 않았을까.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행운이었고 좋은 계기였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더 많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생으로서. 저 동의합니다. 사실은 한 해에 많이 받을 수 100명, 있으면 좋긴 좋죠. 150명 이렇게밖에 교육생을 길러내지 못하는 게 그게 사실은 그 도내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특정 누군가를 위한 교육이고 이게 돈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정책이 광범위한 정책이 있고 또 그렇죠. 국소적으로 이제 집중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큰 네이 센터와 청년 센터가 그 구분을 잘 하고 각자가 집중하는 거에 집중을 수월하게 아주 능력적으로 해냈을 때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쪽은 아주 집중적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기관, 예. 한쪽은 대다수의 청년들을 포괄하는 기관으로 포지셔닝해서 이제 양쪽이 병행된다면 대단히 좋은 제주형 청년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또 도민들의 평가를 들어보면은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여길 수 있는지는 저 또한 또 의문입니다. 잘 됐을 때 전제라서요. 네, 잘 됐을 때의 전제고. 이게 뭐 사실 저도 이제 뭐 서성용 대표님 말씀에 조금 약간 약간은 좀 이해는 되는 게 사실 정책의 목표라는 게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약간 이 배합, 조합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분으로서 굉장히 좀 약간 나름대로 이제 어떤 자부심, 이 교육을 내가 이수하기를 정말 잘했다. 좀 어떤 도움이 되십니까? 사업할 때 좀 도움?